자,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열이라는 걸 배울 거야. 열이라는 에너지가 여기서 저쪽으로 움직임이 있을 텐데 그 움직이는 방식이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알려줄 전도라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대류라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복사라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요 세 가지 개념이 그대로 나올 거니까 꼭 가져가세요. 알겠지? 까먹으면 안 된다. 진짜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일단 전도를 보겠습니다. 자, 전도라는 것은요, 어디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고체예요, 고체. 어디서 얘기한다? 자, 기체 아니에요. 액체 아니에요. 어디다? 고체 상태만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체만이야. 이게 가끔씩 전도라는 설명에다가 액체를 바꿔버리면 틀려요. 기체도 틀려요. 전도는 어떤 상태에서만 일어나는 열의 이동이냐면 고체에서만 일어나는 열의 이동이다.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고체에서 어떻게 열을 에너지를 주냐면 되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설명하면 그거야. 내가 고체고요. 여기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고체예요. 둘 다 고체 입자인데 내가 열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열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진동하는 거야. 진동하면 얘가 옆에 있으니까 진동을 그대로 받지? 얘도 그 진동을 덜덜덜덜 받는 거야. 그래서 나도 또 진동을 하면 옆에 있는 애가 또 진동을 받겠지? 그러면서 열이 이동하는 게 전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체끼리 이웃한 입자들 사이에서 얘네들이 서로 진동을 해가지고 뭘 하는 거야? 충돌을 하는 거야. 충돌하면 뭐가 생겨? 열이 발생하죠? 그 열이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는 거야. 막 흔들어가지고 충돌해서 열받고 또 흔들어서 열받고 이렇게 열이 뚝뚝뚝뚝 이동하는 거야. 아시겠죠?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 되게 쌤은 이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직접 움직여서 춤추는 것처럼 움직여서 설명했는데 여기 잘 써있어. 그림으로 보면은 말 그대로 그런 입자들이 그러면 활발하게 움직이면 열이 잘 전도되겠지. 더 빠르게. 맞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열을 받은 입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웃한 입자, 옆에 있는 입자한테 열을 전달해주고 또 전달하고 전달하니까 여기서 열을 줬으면 저기 끝에 있는 녀석이 그 열을 받아서 쭉 가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했죠. 고체는 보이시죠? 고체는 주로 전도에 의해서 열이 이동한다. 아시겠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주로라는 게 희한하지 않냐? 이 주로가 왜 있을까? 전도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고체가 이동할 수 있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라는 열의 이동 현상은 고체만 일어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고체 입장에서는 전도만으로 열을 이동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다른 것도 있다고. 고체는. 알겠어? 다만 전도는 고체에서만 일어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볼게요. 대표적인 예시가 금속이에요. 금속. 여기에 대표적인 예식은 금속이에요. 금속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금속 조각이 있었을 때 여기다가 불로 지져요. 예를 들어서 이쪽을 불로 지졌어. 그러면 너가 손을 여기 잡고 있으면은 뜨거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맞지? 그게 뭔 뜻이냐면 여기 있던 열들이 이 사이의 입자들이 흔들 하니까 이 열 에너지가 점점 이동해서 네 손가락으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아 뜨거!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많이 느끼잖아. 그런 것들은 요리할 때나 이럴 때 많이 느끼죠? 만약에 궁금하면 해보면 되지. 라면 끓일 때 숟가락 딱 얹어봐. 죽어! 나중에 뜨거워서 아주 그냥 됩니다. 화상 입어요. 그렇게 열 에너지가 고체에서는 전도라는 방법으로 입자끼리 서로 흔들려서 전달해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잘 나왔어요. 여기 입자들이 있어요. 여기 뭐 탁구공처럼 생겼는데 얘네가 흔들 하니까 옆으로 입자가 흔들 하니까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색깔은 안 보이는데 빨갛게 전달되고 있잖아. 열이 여기밖에 없었는데 여기 다 전달했잖아. 괜찮죠? 자, 현상을 말 그대로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것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쌤이 말했던 거, 뜨거운 국에다가 숟가락 담가 놓으면 아 완전 뜨거워요. 바로 그냥 아 뜨거워 이렇게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바깥쪽에 금속으로 된 의자, 요즘 뭐가 있어요? 이제 겨울 다가오니까 버스 정류장에, 요즘 버스 정류장 알지?
버스 정류장 보면은 이게 의자 앉으면 시간 지나면 따뜻하게 이게 온기가 확 오거든. 맞죠? 그것도 밑에 금속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냄비와 프라이팬으로 금속으로 만들기 때문에 열을 잘 전달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달궈지는 거 알겠죠? 생각을 해봐. 나무로 할 수는 없잖아. 나무로 하면 다 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속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좋아야 프라이팬의 요리도 잘 되는 거야. 알겠죠? 대신에 손잡이는 금속으로 하면 안 되잖아. 잡아야 되는데. 큰일 나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좀 낮은 플라스틱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다고 플라스틱으로 했다고 해서 열이 100% 전달이 안 된다? 그건 아니야. 오랫동안 두면은 플라스틱도 녹거나 뜨거워져. 이해하셔? 다만 플라스틱 중에서도 열에 예민하지 않은 플라스틱이 있어요. 합성한 거. 그런 것들은 열이 아무리 닿아도 녹거나 아니면 변성이 되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전도되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100% 전달 안 되게 만드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합성한 거지. 좀 여러 가지 섞어서 합성한 걸로 보시면 되겠다. 두 번째는 대류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대류도 쉽다. 대류도 쉬워요. 자, 대류는 많이 봤잖아. 맞죠? 자, 대류는요, 어디서 일어나냐면, 액체와 어디서? 자, 고체를 왕따시켰어. 야, 고체, 니는 전도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도 있어야지. 그래서 액체와 기체는 대류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류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냐?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걸 아셔야 됩니다. 뜨거운 입자. 뭐라고요? 뜨거운 입자는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올라가려고 좀 가벼워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밀도가 낮아져요. 뜨거운 입자는 밀도가 낮아져서 붕붕붕붕 떠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근데 차가운 입자는 밀도가 높아져가지고 둥둥둥둥 내려갑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래서 보게 되면은 얘네들은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해서 열을 전달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도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흔들흔들해서 옆으로 열을 전달해주는 역할이었지? 맞지? 흔들어서 전달해주는데 얘는 직접 에너지를 가져다가 가는 거야. 이렇게 가서 훅 주는 거야. 직접 에너지를 받아서 입자가 이동을 해가지고 주는 거라고. 이거는 입자가 이동했다고 보면 안 돼. 전도는. 이거 전도 입자가 전도가 입자가 이동한 거야? 흔든 거야 그냥. 이해했어? 얘는 이동이 아니야. 전도는 이동이 아니다. 그런데 대류는 입자가 직접 이동한다. 알겠죠? 그래서 열을 직접 전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 방금 말했지만 액체나 기체에서 주로 발생이 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불을 가열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이렇게 불을 가열하고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운데 보이시죠? 가운데에 있는 입자가 열 에너지를 직접 받아요. 알겠죠? 그 열 에너지 받은 입자가 가벼워지니까 올라갑니다. 이해가죠? 그러면 여긴 식지? 식으니까 어때? 열 에너지를 주고서 얘는 내려와요. 식으니까. 그리고 올라가고 식으니까 내려오고 올라가고 식으니까 내려오고 올라가고 식으니까 내려오고 이러니까 우리 팔팔 끓이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 가운데가 뽀글뽀글 가운데로 올라와. 이렇게 자세히 보면 겉에가 뽀글뽀글 하는 게 아니고 가운데로 올라와. 뽀글뽀글이. 이해갔어요? 실제로 한번 끓여보면 알아.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냄비가 이렇게 있으면 뽀글뽀글이 여기 가운데에서 올라와요. 팔팔팔팔 이렇게 돌아요. 이게 대류 현상이야. 오케이? 그래서 냄비 끓이면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따뜻한 거는 밀도가 낮아져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건 다 밀도가 낮다고 생각하면 돼. 붕붕 뜨는 거니까. 이해가시죠?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무거워서 내려가는 거야. 만약에 이게 암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에어컨을 위에 닫는 이유야. 에어컨은 차가운 공기라서 기본적으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면 에어컨이 위에 달아야 내려오면서 시원해지는 거지. 얘를 밑에 달면은 이 밑에서 내려가면 우리는 어떡하게? 이 상체는 어떻게 더워 죽겠는데. 맞죠? 찬 공기가 바닥에 깔려있어. 그러면 스모그처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에어컨을 위에 다는 거고 난로는 아래쪽에 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현상 볼게요. 내가 말했죠? 주전자가 있는데 물을 끓이게 되는 상황에서 보게 되면
아래쪽만 가열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래쪽만 가열해도 대류 현상 때문에 골고루 데워진다라는 얘기야. 근데 상상해봐. 야, 대류가 없으면 불이 아래 있기 때문에 아래쪽만 데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전체적으로 다 뜨거워지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래쪽에 있는 입자가 열을 받아서 직접 위쪽으로 전달을 해주고 차가워진 입자는 내려와서 다시 열을 받아서 올라가고 열을 줬으니까 차가워져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열을 골고루 전달해주는 게 대류 현상이란 이야기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삽빙고 아시죠?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 옛날에 조선시대 때 맞죠? 그래서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인데요. 천장에는 환기 구멍을 만들어서 온도를 어떻게 했다? 낮게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자, 에어컨은 위쪽에 쌤이 말했던 거, 난로는 아래쪽에 설치한다. 대류 현상에 의해서다. 아시겠죠?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번에 복사인데요. 복사는요,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어요. 얘는 액체, 기체, 고체에 전혀 상관없어. 입자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전도는 고체라는 입자가 흔들어서 전달해주는 방식이었다면, 맞죠? 대류 현상은 액체와 기체가 직접 열을 이동해서 전달을 해주는 방식이었다면, 대류 현상은 이런 입자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 고체, 액체, 기체 그래서 얘기를 안 합니다. 대류 현상은요, 대류가 아니요. 복사는요, 절대 죽었다 그 절대로 입자 도움 하나도 필요 없어. 이해 갔어? 얘는 그냥 다이렉트로 가요. 입자의 도움이 없어도. 그래서 써있잖아. 뭐의 도움이 필요 없다? 물질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알겠어? 그래서 얘는 직접 이동하는 거야. 열 자체가. 알겠어? 이해 가시죠? 조심해야 돼. 만약에 복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고체나 액체나 기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보자마자 아웃이야. 얘기하면 안 돼. 알겠어? 자, 그럼 볼게요. 어떻게 하게 되냐. 말 그대로 열이 물질이라는 입자를 절대로 도움이 없이 그냥 이동이 되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진공 상태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진공이라는 거는 입자가 있어요? 이 안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열을 전달할 수 있죠? 그게 대류 복사 현상이라고. 알겠어? 만약에 진공 상태에서 전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전도는 고체라는 입자에 의해서 전달되는 건데 진공 상태는 입자가 없잖아. 없는데 어떻게 전달해? 말도 안 되지? 심지어 대류 현상도 있을까? 없겠지. 대류 현상도 액체하고 기체라는 입자가 있어야지 되는데 진공은 없잖아. 그러니까 대류도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복사는 가능하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복사의 상태, 자, 진공 상태에서도 복사의 형태로 열이 전달된다. 이해 가시죠? 그게 이거예요. 난로가 복사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실제로 난로는요, 복사 형태로 나오지만 그 복사 형태로 나왔다가 지금 여기서 열을 받은 입자가 있다면 그게 또 이제 전달할 수 있어. 전도는 아니지만 대류 현상에 의해서. 알겠어요? 하지만 난로에서 처음에 나온 열이 있을 거 아니야. 난로에서 초반에 열의 형태로 내보낼 텐데 그 열의 형태는 복사부터 시작이라고. 알겠어? 복사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이런 실험도 할 수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난로를 가지고 우주에 가져왔어. 물론 콘서트는 말이 안 되지만 그냥 우주에 가져왔다 쳐. 난로 짤 수 있을까? 있어요. 복사 형태로 나오니까. 왜냐하면 우주에는 솔직히 말하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우주 공간에는요, 절대로 기체나 물질 하나도 없어요. 고체, 액체, 기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무지야. 맞지? 그 상태에서 난로를 가져왔다? 근데 입자가 없잖아. 그러면 열을 어떻게 전달해줘? 복사 형태는 가능하니까 난로는 괜찮다고. 알겠어? 그래서 우주에 난로 가져가면 짤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물론 공기가 없지만. 이해가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현상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진공 상태를 좀 이야기 많이 해요. 태양 보이시죠?
태양이 지구한테 열 에너지 전달하잖아, 맞지? 근데 상상해봐.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태양이야. 그러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이 얼마나 많은 공간이 진공이냐. 근데 여기서 어떻게 열 에너지를 이렇게 줘? 말이 안 되잖아. 대류 현상은 말 그대로 액체, 기체 중간에 있어야 되고 전도 현상은 중간에 고체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런 입자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전달합니까? 복사 형태로 내보내서 그래.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뭐라 그래? 태양 복사 에너지요 이렇게 말하잖아. 이해가 안 가? 이렇게 퍼즐을 맞춰지는 거야.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복사 에너지라고 쓰는 거 하나 더 있어.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가 복사 에너지로 바깥으로 내보내기도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복사 에너지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해가시죠? 또 있어요. 이것도 이제 복사 에너지야. 솔직히 태양이 주는 건 다 복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늘보다 햇볕 아래가 더 따뜻하다. 아, 당연하지. 태양 복사 에너지야, 이것도.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태양이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 보면 토스터나 오븐으로 요리를 한다. 이것도 복사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토스터나 오븐 같은 것도 안에 진공 상태를 만들 수 있다면 요리할 수 있어요. 열 에너지 받을 수 있어. 복사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외선 카메라 있죠? 이것도 복사예요. 적외선도 복사 에너지입니다. 아시겠죠? 자외선도 복사예요. 가시광선 복사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복사다. 이해가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 복사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이번에 단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단열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다. 단, 차단한다. 뭘? 열을 차단한다. 단열은 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단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열은 말 그대로 열이 절대로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걸 단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전도나 대류나 복사에 의해서 열이 이동을 할 텐데 그 열을 중간에서 차단하는 현상을 단열이라고 하는 거다. 알겠죠? 그렇게 차단하는 재료가 단열재라고 하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의해서 열의 이동을 모두 막아야 단열이 잘 되는 건데 단열을 왜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만약에 쌤 지금 방에 에어컨을 틀었어. 차가울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러면 열이라는 건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기 마련이거든? 그러면 내가 내 방에 차가운 공기로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 바깥에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러면 이 벽 쪽에는 단열재가 전부 다 있어야 돼. 바깥쪽에서 열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려야 돼. 이해갔습니까? 마찬가지야. 내가 겨울에 따뜻한 난로를 가지고 난방을 통해서 따뜻하게 데워놨어. 그럼 바깥에 있는 차가운 공기 때문에 안쪽에 방 안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나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따뜻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벽 쪽에는 단열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단열재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이해갔습니까? 옷도 단열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거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단열이 말 그대로 잘 되면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나겠죠. 이해가시죠? 단열이 거의 100% 된다 그러면 온도 변화가 빵이겠지. 여기가 예를 들어 뭐 내가 18도로 실내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8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단열이 잘 되면. 온도 변화가 있어? 없잖아. 이해가시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적을수록 당연히 단열이 잘 된다 보시면 돼요. 열의 어떤 변화가 적게 일어나게 하는 게 단열이라고. 자, 그러면 단열을 이용하는 건 좀 여러 가지가 있다. 보온병 아시죠? 보온병도 단열이 진짜 잘 돼요. 혹시 느껴보셨나? 얼음을 이 실내에다가 바깥에다가 둬가지고 녹는 시간을 잰 거랑 보온병에다가 놓고 녹는 시간을 재면은 보온병에 얼음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열이 들어오질 않는다고. 알겠어? 보온병이 왜 두꺼운지 알아? 단열재가 발라져 있어서. 그래서 두꺼운 거야. 야, 보온병이 이 A4용지에 얇을 수가 없어요. 단열재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얇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보온병이 두꺼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요.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을 보관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집에서 단열을 하는 방법은 무슨 창?
이중창. 그 다음에 벽과 벽 사이에 뭘 넣어요? 스티로폼. 스티로폼. 그래서 그거 아나? 건물을 부시면 스티로폼이 엄청 나와. 벽과 벽 사이에. 그게 이중창과 이런 벽과 벽 사이에 스티로폼을 넣는다. 이거를 내가 한 번에 똑같은 원리를 설명해 줄게. 그냥 창이 하나가 있어요. 이중창이니까 창이 하나가 더 있는 거지, 뒤쪽에? 그러면 창이 두 개면 이 중간에 빈 공간이 생겨, 안 생겨? 그러면 단열되는 거야. 빈 공간만 만들면 돼. 이해하세요? 빈 공간만 만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빈 공간만 만들면 우리가 단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보게 되면 이중창을 설치하면 빈 공간이 생기니까 단열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스티로폼을 넣어도 빈 공간이 생기는 거니까 단열이 잘 됩니다. 아시겠죠? 스티로폼은 아무래도 재료 자체부터가 단열이 되는 재료야. 물론 빈 공간도 만들어. 스티로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 빈 공간 되게 많아. 구멍이 많아, 스티로폼이. 이해하세요? 그래서 열 자체가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출입이 안 돼, 열이. 알겠어? 그래서 스티로폼 많이 써요, 대부분. 스티로 가볍잖아, 그리고. 이해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여기 글 써있잖아. 여기 써있네, 안 그래도. 열의 이동을 막는 물질로, 오케이? 어떻게 만들어? 내부를 뭐로 포함한다? 공기를 포함하는 공간이 어떤 물질? 많은 물질이라고. 그러니까 공간이 많으면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보온병도 보면은 두꺼운 게 왜 두껍냐면 저 안에 빈 공간이야. 이게 자세히 보면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두껍잖아. 이 겉에 있는 거하고 이 안쪽에 있는 거하고 그 가운데가 다 비어 있다고. 이 속이 다 비어 있어. 궁금하면 이거 해부해봅니다. 이거 잘라버리면 이게 다 비어 있어, 이 안에 내부가. 그 단열이 잘 되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게 보시면 돼요. 또 겨울철에 무슨 방한복도 안에 공기가 많잖아. 그래서 패딩이 두꺼운 거 알겠어? 이해가? 패딩이 두껍다고. 보온병이 두꺼운 것처럼 똑같아. 두꺼워야 돼. 그래야 단열이 잘 된다. 그래서 이런 솜이나 섬유를 넣어가지고 안에 공기나 이런 빈 공간을 많이 넣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공기가 많아서 열의 이동을 막는 거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대체 공기가 왜 있어야 됩니까, 선생님? 공기가 왜 있어야 돼요, 선생님? 전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넣는 거다. 공기는 기체입니까? 고체입니까? 액체입니까? 기체죠. 기체는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전도를 막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유럽 중세시대 때 그 갑옷으로 금속 갑옷 있죠? 전도 겁나 잘 돼요. 여름에 개 뜨거워요. 알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만약에 옷이 금속이라고 생각해봐. 여름에, 한여름에. 얼마나 뜨거울까? 장난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 물질이 기체가 들어있는, 즉 공기가 들어있게 만들어야 아무래도 단열이 되게 잘 됩니다. 그래서 두꺼운 거 알겠지? 그래서 패딩을 살 때는 최대한 두꺼운 거 사세요. 그리고 거리털 있는 거 좋습니다. 알겠죠? 거리털이 제일 비싼 거 아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온병 보이시죠? 야, 보이냐? 여기 중간에 빈 공간 보여? 이게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 빈 공간 되게 많아. 이중벽이야, 이중벽. 얘들 알겠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은으로 도금이 됐어요. 은! 저거 다 은이잖아. 은으로 도금된 거는 뭐 차단하는 거야? 복사를 차단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하나 재밌는 이야기. 은 자체. 은이 뭐 한다? 복사를 차단한다. 알겠어? 자, 그럼 재미난 얘기 해볼게요. 소방관들이 뭐 입어요? 소방복 있죠? 불난데 들어가죠? 입 입고 은색이야. 은이잖아. 걔네 다 은이잖아. 이거 은으로 다 덮고 있잖아. 알지? 소방관들 입고 들어간 다 은이야. 하나 더. 방사능 피폭될 때도 은이야. 이해했어? 왜냐면 방사능이 터지면은 복사에너지가 엄청 나오거든요. 연해지가 엄청 나와. 그거 막으려고 다 이제 은수 도배된 걸 다 하는 거야. 들어오지 말라고, 내 몸에는. 알겠어? 그래서 은은 복사를 차단한다. 소방관들이 입고 있는 거 다 은. 그 다음에 여기 안에도 은. 알겠죠? 얼마나 이중이야.
전도도 차단하고, 복사도 차단하고, 이중으로 차단하고 있잖아요. 맞죠? 엄청 좋아요. 그 집 봐봐요. 집 봐보면 벽 사이에 뭐 있어? 스티로폼 있죠? 원리 자체는 스티로폼이라는 단련재 자체가 안에 공기를 많이 가두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의 이동을 차단해준다라는 역할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게 나와요. 이중벽은 뭘 차단한다? 대류. 이중벽. 이중벽은 뭘 차단한다? 대류로 차단한다. 왜 대류, 전도 차단해, 전도? 진공 공간이 알겠어? 여긴 진공으로 되어 있네요. 맞죠? 전도와 대류를 차단해준다. 아시겠죠? 자, 은으로 도금된 거는 뭘 차단한다? 복사를 차단한다. 이런 걸 자꾸 아셔야 됩니다. 진공으로 만들면 왜 전도와 대류를 차단하냐? 물질이 하나도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대류는, 복사는 들어올 수 있어, 대신에. 근데 들어올 수 있는 복사는 뭘로 차단해, 결국에? 은도금에서 차단하는 거야. 그래서 세 개 다 차단하는 거야, 알지? 자, 그 다음에 벽 사이의 스티로폼을 뭘 차단해?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한다. 이런 거 자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나와요. 어떤 역할로 뭘 차단하는지. 알겠지?